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장은 정말 좀 전약 후강이었죠.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락이죠. 권리락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주식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한 2조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은 2조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배당을 안 받겠다가 아니라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되게 의미 있게 상승을 예고하는 그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 보시면 종가가 고가로 끝났죠. 이렇게 되면 힘이 있게 끝난 거고, 내일 또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바예요. 원래 기본은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이 역시 강했고, 코스닥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쳤죠. 상단을 칠 만큼 돌파되고 우상향 추세로 바뀔 때,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갈 때 나올 수 있을 때 밴드 상단을 건드리는데, 밴드 상단의 저항을 받지 않고 코스닥도 꽉 찬 상태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꽉 찬 상태로 끝나서, 그래서 추세는 되게 좋습니다. 단기 추세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변수는 있다.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일단 1011포인트가 코스닥 기준으로 넘어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 요때 돌파했지만 안착을 못하고 흐른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배당을 받고 배당락으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재차 눌림이 올 수 있고, 1011포인트 부근이 지지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코스닥이 강하게 출발하고 또 대세 상승으로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일단은 가지고 계신 걸로 수익을 내시고, 신규 매수는 종목별로는 다릅니다. 종목별로는 시장이 좋음에 있어 저점이나 눌림목에 있는 건 매수 가능하지만 기본적 베이스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장이 펼쳐질지는 내일부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주 동안 어떤 흐름이 나와서 저가 매수의 포지션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다시 재차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돼야 되는지 방향을 봐야 되고요. 코스피 200을 보시면 4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 오늘 또 돌파하고 끝나서 또 추가 상승에 남겨두긴 했지만, 여기 바로 또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항을 쳐주고 눌림에 400포인트가 안착되고 신규 매수로 400포인트대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림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걸로 대응하시되, 종목별로는 가능합니다. 종목별로는 분명히 다르고, 종목별로는 매일 공유 드리니까 가능한 종목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9시 장 전에 남겼거든요. 관심 섹터에서 로봇주, 자율주행주 이렇게 남겨놨는데, 분명 두 개 다 상승이 세게 나왔는데 바로 하락 전환되고 됐어요. 그래서 혹여나 그걸 보고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드리고 시장의 방향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이 오픈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9시가 넘어서 좀 보다가, 좀 장의 흐름을 보다가 또 추가로 올렸던 글 수정을 했어요. 관심 섹터 하나 추가를 했죠. 5G 장비주 이렇게 추가했고, 눌림목에 매수 유효 이렇게 남겨놨는데, 오늘 종목에 모두 다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다 훑어볼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하게 볼 건데, 되게 중요한 종목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다시 코스피 200이 오고 눌림이 오든, 코스닥도 다시 1011포인트를 찍든, 그런 방향성을 봤을 때도 시장의 주도주들로 갖고 온 거니까 주도주를 공략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자, 일단 한글과 컴퓨터고, 한글 컴퓨터는 좀 많이 오랫동안 얘기를 드렸어요. 괜찮다. 그래서 한번 저가 때 사보자. 그래서 저가 때 봐왔던 종목인데,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 일단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그 상승 이후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죠. 싸이월드가
싸이월드가 1월에 또 다시 좀 이렇게 심사를 거치고 다시 오픈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고, 늦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심이 꺾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할적 매수는 항상 유효하고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25,000원대 부근 지금도 괜찮은 구간대고, 혹여나 밀려도 여기 구간대 22,000원 구간대까지 보시면서 분할적 매수로 가져가 보시면 괜찮다. 그리고 싸이월드가 지금 이미 그 스토캐스팅 침체 구간에 있거든요. 싸이월드가 제가 잘 될 거라는 전제에 잘 될 거라고 얘기 드렸죠.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싸이월드 이렇게 큰 상승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렇게 조정 오는 것들은 관심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가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이 횡보 속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유심히 잘 지켜보시자 라고 얘기 드리고, 놓치지 않게끔 잘 붙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고, 오늘 지수가 막판에 오르면서 다 오르긴 했는데 제가 카카오뱅크 설정드렸던 금액이 최근 이제 계속 추세 보고 하다가 그렸던 금액이 지금 금액대입니다. 59,000원 정도, 그 다음에 53,000원 정도 이렇게 나눠서 분할로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 수급이 최근 보유량이 늘어나고 빠져나가지 않는 게 포착됐기 때문에 당장 며칠만 보면 매도가 쌓인 것 같지만 최근 수급 자체가 외국인의 수급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침체 구간, 그리고 이 친구는 좀 길게 볼 수도 있어요. 더 추가 하락이 되고 뭐 할지도 모릅니다만, 일단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로 보기 때문에 또 괜찮고, 카카오페이랑 같이 봤는데 카카오페이는 그 16만원대 부근까지 얘기 드렸고 급등 나왔어요. 오늘 급등 나왔고, 그러니까 수급을 잘 체크하자 얘기 드렸고, 수급이 있는 것들은 저가 포지션 갖고 가면 기간의 문제지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카카오뱅크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유 드리는 거고, 금액대가 이쁘게 여기가 이제 주포의 영역대로 얘기 드렸죠. 59,000원 53,000원 중에 주포의 영역대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 금액을 잘 모아서 가보면 시간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다. 좀 안정적인 직장인들한테 맞춤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이게 요때죠. 요때가 또 넷마블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대량 매물이 쏟아지고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잘 보시면 좋겠고, 자, SNS텍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그 재료주죠. 이렇게 큰 추세를 보면 최근에 되게 약했죠. 최근에 되게 약하고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역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되게 약한 거죠. 약하고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분봉 보시면 한 30분 봉 정도 볼까요? 그러면 얘는 돌파 매매로 보시면 돼요. 돌파 매매. 그래서 지금 금액대도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제가 항상 매수할 수 있을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당장도 보면 추가 하락을 해서 요 정도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35,000원 이탈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상승 간다고 하면, 상승 출발한다고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여기가 돌파돼야 되고 36,000원 넘어야 되고 36,000원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매수가 되면 오히려 이렇게 윗단을 또 추세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금액대가 되기 때문에 그 맞춤 대응 35,0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가, 매수 영역대인가, 아니면 36,000원이 돌파돼 가지고 36,000원대 금액대를 그 돌파 매매로 지켜주는가, 여기 36,2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는가에 따라서 매수해 볼 수 있는 반도체 재료입니다. 종목이고, 이 친구도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재료가 있고 테마가 있는 것이 좋고, 아니면 지수 따라 움직인다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 이 친구가 그 동진 세미캠하고 좀 같은 결의 국산화, 그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좀 하나의 주도주인데, 동진 세미캠은 되게 잘 가고 날아가는데 이 친구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비교적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그 EUV 펠리클이라는 그 공정을 이제 자체 개발한다 해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개발했는데 시험 테스트를 ASML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ASML에서 SNS에 만든 펠리클을 이건 정말 우리가 쓸 수 있고 문제가 없다라는 판명이 나오면 주가가 아마 동진세미케처럼 돌파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37,000원 구간이 되게 강한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가 떠주면 여기가 돌파되고 목표치를 이렇게 올려놔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보는 종목이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죽어 있고 하는데 단기 추세 저가 때 그 금액대 괜찮다고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금액대가 추세적으로는 저가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다방면을 보시기 바라겠고, 자, 로봇 주고 오늘 관심 섹터 얘기 드렸고 오늘 재료도 또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보시면 깊게 얘기를 못 드렸지만 자리대가 좀 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대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대에서 이렇게 그 매도가 나왔었고, 단기적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적 보시면 자, 이렇게 봐가지고 금액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고 지금 이게 좀 다시 얘기 드리면,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어요. 파동이 하나 나왔고 하나의 눌림, 그러니까 첫 상승 파동입니다. 이게 첫 상승 파동이고 지금 첫 눌림이 시작된 거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지금 눌림이 와서 가장 괜찮은 금액대가 제가 보는 건 4,700원대이긴 합니다. 근데 시장이 강하고 조정이 짧게 간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냐면 5,150원이에요. 여기 금액대예요. 여기 금액대. 그러니까 그 추가 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5,150원대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고 이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 갈 수도 있고요. 갈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 사신 분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파동에 대한 조정이다 라고 해서 조금 조정한다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면서 옆으로 가주든 좀 하락을 하더라도 4,700원 인근대 부근대 잘 보시면 또 하나의 파동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동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도가 나간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포가 아직 나간 게 아니고 금액대만 이쁘게 하면은 한 파동 정도 재차 상승 파동을 노려보자 라는 거니까 금액대 11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1선이 5,150원 정도 돼요. 그래서 강한 것들은 5일선 11선 공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동에 대한 조정이면 거기에 이제 이런 데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를 체크해서 보시면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2등주 관점 정도로 갖고 온 게 로보티지인데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친구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은 똑같고 파동에 대한 조정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조정을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한 19,000원 초반 정도, 이 정도까지 조정해 보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간다라 그러면 이때 이 고점대를 깨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벌써 지지 받았죠. 21,000원에서 지지 받고 살짝 반등해 줬는데 단기적 보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급이 다 되게 좋아요. 로봇 관련주들 수급 빠져나가지 않고 상승에 대한 고가에 대한 이렇게 조정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저가 추세를 보면서 돌려주는 자리를 봐야 되긴 하지만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금액대에서 지지받고 돌려주는 자리, 밑꼬리가 많이 달리는 그런 캔들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들 포착하시면 또 다시 한번 주도주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림 로봇까지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로봇주 많은데 그 중에 조금 수급이 좀 양호한 거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것들 휴림 로봇은 가지고 쓰는 맥점이 잘 보여서 한 요 정도 금액대가 오면 만약에 올려서 한 900원대 900원 초반 정도까지가 눌림이 온다 그러면 재차 상승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얘는 한 3등주 정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얘는 장기 이평선에 맞고 좀 저항대 밑에 있는 종목이니까 좀 약하겠죠.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좀 이렇게 3등주 개념으로 이렇게 좀 나름 또 저가대 담아볼 수 있는 그림대가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도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좀 좋다고 평가되는 걸 나름대로 가져온 거니까 맞춰서 못 산 것들 좀 이렇게 시장 방향에 따라서 아까 얘기 드렸죠. 시장이 빠르게 간다 그러면 아까 11선 부근에서 공략해서 반등해 줄 수 있고, 시장이 이제 그 배당주들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조금 눌림이 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좀 밑에 선까지도 열어두면서 여유있게 보시면 저가의 포지션을 공략해 보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인포뱅크고
인포뱅크가 이제 얘가 대장주예요. 얘도 딱 보시면 금액대가 나옵니다. 자, 한 파동에 대한 조정.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파동이죠. 한 파동이거든요. 한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조정이다 라고 해서 섹터 전체가 조정이고 간다 그러면 인포뱅크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18,000원까지 온다 그러면 정말 추세 파동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새로운 파동을 노려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강하게 또 올라간다 그러면 추세 적응을 하시면 되겠죠. 추세 적용. 그래서 요 정도 추세가 지금 잡혀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단기적 오늘 눌림이 나가긴 했지만 또 하루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29,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해 보긴 했는데, 여기 금액대가 이탈 안 하면 좋겠다. 28,000원 정도 여기 금액대. 그래서 마찬가지로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시장의 강도에 따라서 금액대를 잘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예전에 거래도 했고 갖고 했던 종목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인데, 이 친구도 재료가 참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이 친구도 자율주행 테마로 갖고 온 건데, 이 친구는 이제 메타버스로 또 한때 시세가 날아갔던 적이 이렇게 저가에서 메타버스로 좀 에너지 하고 올라오다가 지금은 또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차량용 반도체도 또 10개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요런 거 이제 요런 종목은 좀 장중에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고가가 8%, 저가 4%, 14%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좀 변동성은 좀 커서 변동성에 따라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추세 보시면 이게 추세 때 그어 놓은 거예요. 추세 보시면 단기 추세는 이렇거든요. 단기 추세는. 그래서 지금도 추세 때,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여기 고점 꼬리에 대한 그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좀 눌릴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돌파 못하고 눌리면 아무래도 좀 많이 눌리죠. 눌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눌려준다면 이렇게 쭉 눌렸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가를 주면 정말 사보기 좋지 않나.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여기 금액대만 한번 터치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돌파 못했으니까 한 19,000원대까지 쭉 밀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도 또 신규 매수 금액대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당장 이렇게 추세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좀 금액대가 애매해져요. 그래서 금액대를 추세적으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금액대는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23,000원 정도가 일단 지켜질 수 있거든요. 여기도 지켜줄 수 있는 자리대 22,800원 정도, 이 정도가 또 지켜줄 수 있는 자리대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횡보하더라도. 근데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최대한 저가에 관심 감아 보시는 게 좋겠다 얘기 드리고 싶고, 5G가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5G가 이제 최근에 제가 괜찮다 얘기 드리고 추가 눌림목에 다시 보자 얘기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29,000원 딱 이렇게 체크해 놓고 요때 한번 보시자고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근데 안 왔죠. 금액이 안 오고, 야 이거 좀 꼬리만 좀 달리는 것 같더니 29,800원까지 왔었네요. 왔었고 29,300원 이쯤 봤는데 한번 대충 오긴 왔군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렇게 올라와 버렸죠. 오늘 이렇게 추세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 이렇게 해서 코스닥이 강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5G 관심주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보시면 이누 와이어리스고, 제가 오늘 이거 매수했거든요. 초기물 매수했는데, 이건 좀 이제 다시 한번 요런 것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도 이누 와이어리스를 중심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지워놓을까요? 이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이게 그 인프라 법안이 통과 못한다라고 좀 악재가 뜨면서 하락이 나왔죠. 되게 5G한테 중요했으니까. 근데 5G에 투자해야 된다는 미국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5G 관련 뉴스가 뜨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말씀드리면 저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저가가 추세적으로 크게 방향이 꺾여서 이렇게 차트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근데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세가 돌려지고 있다라고 보면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공유 드렸는데,
분봉 먼저 보여드리면, 자, 요거 매수 타점을 잡는 법인데 오늘 보여드린 관심 종목 전부 포함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얼마에 샀냐라고 얘기 드리면, 얼마에 사고 했냐라고 얘기 드리면, 이걸 진짜 차트적인 그냥 얘기가 아니라, 자, 한번 볼까요? 이게 41,150원에 샀습니다. 보이죠? 딱 오늘 12시 30분경이죠. 딱 이때 5분봉 기준이에요. 5분, 1분봉으로 더 있고, 자, 1분봉으로 보면 요때인데, 요때죠. 41,150원. 이 금액에 샀어요. 도대체 이 금액에 샀다는 게 좀, 이렇게 요런 게 정말 오늘 짜릿했거든요. 야, 내가 샀던 게 오늘 장중 최저가네 라고 하는 게 되게 짜릿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들으면, 이걸 오늘 아침에, 저도 직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노와이러스 5G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 걸 보고, 이거 바닥권이니까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 분할 매수 들어가자. 그래서 5G 재료도 괜찮고 좋다 해서 했는데, 아침에 너무 많이 떠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떠서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엄청 떠서 출발했죠. 떠서 출발하니까 이런 거 따라가면 바로 물려요. 이런 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따라 들어가면 바로 물려요. 그러면 항상 물려있다가 나중에 다시 원금 회복 주면 원금 회복 빠져나오기 바쁘단 말이죠.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요. 매수 자리를 볼 때. 그러니까 자, 매수를 볼 때 일봉상에서 좀 이렇게 자릿대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분봉상으로 30분봉을 봅니다. 30분봉 30분봉으로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은 거예요. 여기 4100 41,150원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여기서 매수를 걸어 놓은 겁니다. 이걸 왜 체크해 놨냐? 자, 보시면 굳이 얘기 드리면 여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선 하나가 하루하루짜리입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자, 얘가 이제 바닥을, 여기가 바닥이라고 이제 다지고 대세 하락으로 가던 종목이, 급격하게 하락하던 종목이 추세를 바꾸고 있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상승하기 전에 어제도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어제 매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요겁니다. 어제 매수 때에서, 자, 여기가 돌파되지가 않네. 여기가 돌파돼야 상승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왜냐,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된다. 그래서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자, 오늘 봤더니 오늘 여기를 돌파하고 가네. 저항대죠. 저항대를 바로 돌파하고 상승 시작이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30분분 기준에 120선을 터치하고 밀렸죠. 그러면 여기서 아침에 본 거죠. 자, 아침에 이렇게 보시면, 야, 이거 저항인데 당연히 눌림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눌림에 그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올 거다. 그래서 눌림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본 게, 처음에 봤던 금액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41,250원을 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그래서 설정해 놨다가 바꿨어요. 나중에. 나중에 다시 5분봉으로 돌렸죠. 5분봉 돌렸을 때, 여기 이제 기준선, 아침 기준이니까 여기 기준선 정도가 닿여 있는 금액대가 여기 41,250원 여기였단 말이죠. 41,200원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한 번 더 흔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41,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겠어 라고 하고 41,050원에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0분봉, 5분봉 이렇게 일봉상 이렇게 돌려보면서 여기 금액대 설정해서 내일 또 빠질지 모르죠. 여기 이미 추세적으로 보면 장기 저항대거든요. 장기 저항대니까 당연히 또 다시 밀리고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시간에선 좀 올랐더라고요. 또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이런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매수할 때 최대한 이렇게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는 거죠. 자, 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관점일까요? 지금도 보시면 내일 당장 눌릴 수 있어요. 내일 여기를 뚫어주고 올라가지 않으면 눌릴 수 있고, 반대로 여기 42,000원대 42,000원, 그 다음에 여기 42,5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여나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재차 눌림을 봐야 됩니다. 재차 눌림. 그럼 재차 눌림 때는 언제겠느냐? 오늘 종가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41,7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다시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 흐름을 봐야 되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보더라도 여기 안에서도 추세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추세가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다가도
다시 한번 추세 때 눌림이나 눌림목에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항상 종목을 사고자 하는 거를 너무 쉽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걸어놓고 체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항상 최저가에 사는 노력을 해야 이 종목을 보유하냐 아니냐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물려서 억지로 가져가는 건 투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물림이에요, 물림. 그러니까 매수를 항상 싸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반성을 또 해야겠죠. 제가 종목을 좀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어제 수소 관련주를 또 이제 얘기 드려가지고, 수소 섹터 또 뭐 그다음 반도체 여러 가지 복합 종목이 있는 상한 프론테크가 최근에 이렇게 추세를 돌려주려고 하는 저항대 구간이긴 한데 눌림목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그냥 개파라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하방이 갔죠. 사실. 그래서 설마 이거 제 방송 이 눌림목에 한번 관심 가지자 얘기 드리긴 했는데, 이때 담으신 분은 좀 당연히 물림이 됐을 것 같아서, 이때 만약에 사셨다 그러면 이거 종가에 사시거나 뭐 사신 분이 계실까? 대응을 하셨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걱정이 돼요. 추천드린 거 하나라도 조금 이렇게 빠그라지면 걱정되는데, 참 오랜만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아 보니까 조금 좀 멍합니다, 사실은. 네, 보시면 이 추세도 이탈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멍해지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분명 여기서 좀 이렇게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과대 낙폭.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닥을 잡아서, 자, 바닥을 이것도 이렇게 자, 여기네요. 여기 이것도 또 물려 있어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보시면 자, 48,800원 정도, 여기까지도 좀 여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지지받은 건가 오늘? 맞네요. 오늘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도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지받고 난다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왔을 때, 원금이 안 되겠지만 일단은 내가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가였던 56,700원 부근에 다다랐을 때 비중 축소입니다. 그게 정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 다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저항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를 받던 곳이 깨고 내려면 완벽하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57,000원 돌파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갔기 때문에 좀 되게 좀 악재가 터지면서 섹터가 다 죽어가지고 사실은 좀 올라오고 반등 줄 때 비중을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혹여나 좀 끝까지 지켜보고 좀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굳이 또 봐가지고 바닥을 돌려가지고 세워 올려, 이렇게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세워 올려주는 쪽, 요런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요런 때를 확인해야 돼요. 요런 때 확인해가지고 비중을 다시 해가지고 편락가를 낮춰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혹여 말해서. 그래서 상한 프로테크는 좀 안 볼 건데, 구독자 분 중에 혹시나 상한 프로테크 가지고 계시거나 좀 제 방송 보고 했는데 물렸어요, 어떡하죠? 라는 분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맞춤을 되게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좀 잘 의사를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투자의 판단은 본인,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혹여나 방송 보고 힘드신 분 있으면 좀 같이 소통하시자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홀딩스고, 이 친구 참 오늘 참 세게 갔죠. 세게 갔고, 자, 보시면 여기 본 추세 다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고, 오늘 밑꼬리는 당연히 저항입니다. 좀 이렇게 지점을 다 지워놓을까요? 이때 추천드렸는데 이미 여기 대비 좀 많이 올랐거든요. 60%네요. 그래서 온전히 수익 내신 분이 계실까 싶기도 하고, 일단 그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사실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매수의 영역은 아니죠. 매수 영역은 벗어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여기죠. 딱 여기 저항대를 맞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요런
단기 추세적 그 눌림목 매수 아니고는 힘들고, 또 반대로 그래도 요게 매수 관점으로 보시려면 여기입니다. 92,000원 돌파 매매로 봐야 돼요. 이렇게 돌파 매매 후 조정 구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참 요럴 때 포지션을 샀으면 참 좋았을 걸, 못 사신 분들은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등한 것들은 항상 조정이 여기 마련이고, 분명히 이렇게 정고점을 한번 치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좀 눌리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강하게 다시 올려준다 그러면 올려주고 나서 눌리면 보셔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위메이드 한번 또 볼게요. 위메이드 원래 대장주죠. 원래 대장주고, 보시면 위메이드가 차라리 덜 올랐거든요. 위메이드가 보시면 이렇게 지저분하냐. 위메이드가 NFT 대장치고 되게 좀 씁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친구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저항대 딱 꽉 차서 멈춰 있는데, 종가상 이거 종가로 꽉 차서 끝났네요. 또 추가 상승 저항대 돌파하면서 갈 수도 있겠는데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것들은 그 떠서 출발하면 눌림목 매매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또 친절하게 갖고 왔어요. 위메이드. 자, 30분 봉이고, 아까 얘기 드렸죠? 30분 봉으로 지지 받을 수 있는 곳과 저항대를 체크한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대다. 그죠? 그래서 혹여나 15,800원 정도로 장이 출발한다. 출발 아마 여기서 예상가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이렇게 멈추거든요. 이쯤 출발한다. 그럼 당연히 눌림을 보셔야죠. 당연히 눌림목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 떴을 때 출발 따라가면 바로 추격 매수되면 바로 그거 물릴 수 있고요. 사더라도 요렇게 금액 보고 눌림에 이렇게 눌림 조정 구간에 지지 구간 요 정도 되겠죠. 요 지지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18만원 초반 지지 받을 수 있는 구간대에서 눌림목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더 떠서 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눌림시 매수입니다. 이렇게 장 출발 따라가면 그렇고, 아니면 185,000원 위로 간다. 만약에 위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더 위에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더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더 떠서 출발하면 예를 들어 요 정도라고 잡아놓고 더 떠서 출발하면 이렇게 눌림 185,000원까지 눌림, 그 다음에 여기 저항대였던 데가 지지 테스트가 되면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그 금액대가 아니라 지지가 되는가를 보시면 이렇게 분봉상으로도 이런 모습, 이렇게 지지 받는 모습대가 나오거든요. 저항 맞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담아 보시면 분명 공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목 되게 알차게 갖고 와 봤어요, 나름. 그래서 요것들은 2월 28일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종목들은 조금 더 저번에 추천드려서 되게 좀 좋은 흐름 나왔던 것처럼, 요때였나요? 요때였나? 아닌데 23일이었나? 22일인가요? 아무튼 20일이었나? 20일이네요. 요때 이제 추천드리고 많이 지켜보기로 했죠. 이게 다 좋은 흐름 나와줬죠. 그래서 오늘 것도 좀 관심 종목 담아, 이렇게 관심, 이게 12월 28일이고 오늘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종목별로 자리대나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또 그 장중에 그 얘기 나누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그 시장이 강하게 간다 해서 내가 나는 수익을 못 내는데 지수가 올라가네 라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항상 종목별로 항상 시장별로 눌림목 매수를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저가 때 사는 노력을 해야 보유가 가능하고, 내가 팔더라도 내가 내 의지대로 팔 수 있는, 그냥 물려서 어쩔 수 없는 손절 말고 저가에 사가지고 좀 정말 여유롭고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